출처 코인리스코인 리더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의 10명 중 6명이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4천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인리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3%가 이번 주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의 48% 대비 상승했다. 하락 또는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 비율은 13.4%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시장에 대한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12.4%가 공포 또는 극단적 공포라고 응답했다. 낙관 또는 극단적 낙관이라고 답한 비중은 38%로 직전 조사 대비 상승, 투심이 뚜렷하게 개선됐다. 이번 주 매도 예정 암호화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트론, 폴리곤, 솔라나, 아하, 클레이튼 순으로 많았다. 출처 코인리스코인 리더스 매수 예정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폴리곤, 트론, 클레이튼, 밀크, 솔라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코인리스코인 리더스의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4천만 원 벽을 깰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2%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 수는 2,000명으로 3월 21일에서 3월 23일간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신뢰도는 95%다. 조사기관은 파로스랩스다. 출처 트위터 코인리더스 비트코인 가격이 90일 내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자신의 예측에 200만 달러를 베팅한 코인베이스 전 최고 기술 책임자인 발라지 스리니바산이 약속을 지켰다. 25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스리니바산은 발라지의 베팅이라는 특정 지갑 주소를 공유했으며 해당 지갑엔 200만 USD 코인과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워스드크 물량은 코인베이스 관련 계정에서 지난 18일 지갑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발라지는 비트코인이 90일 안에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베팅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베팅이 비영리 캠페인이라고 강조했었다. 해당 베팅은 한 트위터 사용자가 미국이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진입하지 않는 데 100만 달러를 걸겠다고 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다. 스리니바산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던 이 내기는 순전히 이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상금을 노리는 대신 다가오는 미국 달러의 붕괴에 대해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이 있다고 유투데이는 설명했다. 스리니바산은 미국 달러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며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이룰 때까지 최초의 암호화폐를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26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7,465.7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따른 불안감에도 국내 증시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2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4일 2,414.96으로 맞춰 17일보다 0.80% 올랐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17일 797.39에서 824.11로 일주일간 3.35% 올랐다. 미국 통화당국이 시장에서 기대한 대로 베이비 스텝을 밟자 금리 인상 기조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번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1일에서 22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75에서 5.00%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올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참석자들이 올해 중 금리 인하를 전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밝히면서도 은행 시스템의 안정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쓸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금융 위험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SVB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위기설이 제기돼 주가가 급락했다. 연준은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0.4%로 직전보다 0.1%포인트 낮췄다. 김호정 유암타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SVB 파산으로 촉발한 금융 불안의 여진을 감안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며 당장 미국 중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조건이 강화되면 내수 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의 선을 그었기 때문에 시장의 경계심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시장에서 금융 안정을 위한 연준의 기조 변화 기대감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불안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달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대형 이벤트는 없다. 증시 참여자들은 미국에서 시작된 은행권 사태 흐름과 미국 금리 정책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시장의 관심은 주요국의 통화정책에서 미국과 유럽은행의 유동성 문제와 경기 흐름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은행 유동성 불안이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위기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유동성 부족과 고금리의 비용 부담이 커진 은행과 기업을 중심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며 저금리로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해온 산업이나 기업, 가계 중심으로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 전망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상장사의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서려면 반도체 기업 실적 추정치가 개선돼야 한다며 반도체 기업 실적이 적자로 드러나면 이는 실적 저점 전망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기업이 과거 역대급 적자를 발표한 시기를 보면 주가는 실적 발표 이전 1개월간 오르고 이후 1에서 2개월간 지지부진했다며 반도체 기업 주가는 올해 하반기 내년 초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주간 변동폭으로 2300에서 2450을 제시했다.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이벤트 일정은 아래와 같다. 28일 미국 1월 S&P CS 주택가격지수 30일 미국 4분기 국내 총생산 31일 한국 2월 산업활동동향 중국 3월 국가통계국 구매관리자지수 미국 2월 개인소비지출 물가 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은행권 위기 속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최근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꼬리 물기식으로 터지는 은행권 악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후 위기는 유럽의 대형 은행, 미국의 지역, 중소형 은행권으로 전이된 모습이다.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위기의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면서 CS 위기는 일단락됐지만 이제는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가 도마에 올랐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도이체방크 재무제표의 미국 상업 부동산과 파생상품의 노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도이체방크의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도 급등했다. CDS 채권은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위험이 커져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CDS 프리미엄 급등으로 전 거래일 도이체방크의 주가는 장중 한때 15% 급락했다. 또 UBS의 CS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른바 코코본드 혹은 신종자본증권인 애션채권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UBS는 CS를 인수하면서 CS의 애션채권 전액을 상각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이 발생한 유사한 채권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또 애션 비중이 높은 은행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도 증폭했다. 도이체방크의 애션 채권 가격도 동반 급락했다. 한편 도이체방크 위기설에 정부와 중앙은행 고위 관료들은 앞다투어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다. 도이체방크는 국제금융당국이 감시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 30개 중 한 곳이다. 또 지난해 말 기존 총 자산이 1조 3,370억 유로로 58개 국가에서 8만 5천여 명의 직원을 둔 거대 은행이다. 올라프 졸츠 독일 총리는 도이체방크는 수익성이 높은 은행이라 미래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2는 필요시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JP모건 등 월가 투자은행들도 도이체방크의 유동성과 피군형을 기반으로 한 도이체방크의 수익성을 거론하며 은행의 위기설은 시장의 오해라고 두둔했다. 그러나 글로벌 은행의 연쇄적인 파산 및 인수 등으로 공포에 질린 시장 분위기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은행권의 상황이 마치 연이어 다음 목표물을 찾는 수건 돌리기 혹은 두더지 잡기 놀이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비록 위기설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투매가 발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주 은행권 위기 속에서도 금리 인상을 강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동결 또한 검토됐지만 위원들의 종합적인 합의는 금리를 인상하는 데 쏠렸다고 언급했다. 연준 고위 인사들도 은행 시스템이 견조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라파엘 보스틱의 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NPR 뉴스에 출연해 3월 금리 인상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나 은행 시스템이 견조하다는 명확한 신호를 봤다고 설명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금리 결정 전 은행 시스템이 안정됐으며 분명한 금리 인상 케이스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은 연준의 이 같은 발언을 불신하는 분위기다. 파월 의장은 FOMC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 금리 인하를 전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금리 인하의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여름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돌입해 연말까지 금리를 1%포인트가량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당국자들과 시장 참가자들의 시각에 큰 괴리가 있는 셈이다. 전 거래일 미국 2년물 채권 금리는 3.7% 부근에서 등락하며 4%를 하회했다. 10년물 금리는 3.3% 수준을 나타냈다. 시장이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에 베팅하면서 채권 금리는 오히려 낮아졌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최근 뉴욕 증시 거대 기술주인 빅테크 종목들은 되려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속 빅테크가 오히려 안전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는 이번 주 은행 혼란을 촉발한 전 SVB 시그니처 은행 최고 경영자의 청문회 증언을 요청했다. 이 청문회에는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이 증언에 나선다. 바 부의장은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에도 출석한다. 이외에 필립 제퍼슨 연준이사, 리사 쿡 연준이사, 수전 콜린스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등 다수의 연준 관련 인사들이 연설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은행권 위기에 대한 이들의 진단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수인 2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미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 확정치 등의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다만 시장의 포커스가 은행권 위기에 쏠리면서 경제 지표에 대한 중요도는 약간 희석된 상태다. 이번 주는 1분기를 마무리하는 한 주다. 월말이자 분기 말인 만큼 포지션 조정에 따른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6% 올랐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1.39%,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18% 상승했다. 한때 암호화폐 천재로 칭송받던 권도영은 이제 암호화폐 테라의 붕괴로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의 손해를 끼친 범죄자라는 오명 속의 한국판 사기꾼 홈스라고 비난받고 있다. 26일 AFP통신은 토피 6개월여 만에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를 세계적 명성의 악명으로 바뀐 자신만만했던 기업가라며 그의 행적을 조명했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그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금했고 미국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증권 사기 혐의로 그를 기소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그를 추적해온 한국 검찰은 그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AFP는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 수천 명이 권 대표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줄을 서고 그는 한국에서 천재로 묘사됐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암호화폐 테라에 대해 일찌감치 본지 사기라고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권도영은 단번에 큰돈을 벌길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과 그들의 불안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며 그는 우리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1991년생인 권 대표는 대원외고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귀국해 2018년 재계에 다양한 인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니얼 신과 함께 테라폼 랩스를 공동 창업하고 암호화폐 테라 USD와 루나를 개발했다고 AFP는 전했다. 그는 데니얼 신이 인맥 등으로 젊은 산업계 명망가로 빠르게 부상했고 2019년에는 포브스의 30세 이하 아시아 30인의 이름을 올렸다. 그가 만든 테라 USD는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미국 달러 같은 안전 자산에 연동시킨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판매돼 자매코인 루나와 함께 한때 시가총액 상위권 암호화폐로 부상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권 대표의 모델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오래전부터 경고했고 일부는 폰지 사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금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과 연동된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테라 USD는 자매 통화인 루나에만 수학과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사용한 알고리즘으로 연결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공대 암호화폐경제연구소 설립자 크리스천 카탈리니 교수는 테라, 루나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생태계가 성장하는 동안은 작동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사람들이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해 신용사기를 설계하고 사기와 금융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권 대표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테라, 루나 붕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AFP는 권 대표의 인상적인 상승과 급격한 추락은 바이오 벤처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와 비교되고 있다며 권 대표는 또 다른 스탠퍼드 출신인 홈스와 닮았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전했다. 조명애 교수는 책임감 있는 어른이자 기업가라면 남아서 해명했어야 한다며 위조 여권까지 사용해 당국으로부터 도주한 것은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